한국 축구의 명예를 세계에 빛낸 베트남의 축구 감독 박항서 선생님이 최근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축구계의 혼란을 진정시키고자 축구계의 선배로서 대표팀 지휘봉을 잡기로 결정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클린스만 감독의 불가피한 사임으로 인해 비어버린 대표팀 감독의 자리가 즉시 채워져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임 감독을 선발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일단은 3개월 동안 팀을 이끌 임시 감독을 선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축구협회 건물 앞에 모인 축구 팬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리그에 대한 애정과 우려를 담은 근조 화환을 보내며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고, 이는 현지 K리그 감독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혜성 축구위원장은 국내 지도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임시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K리그 팬들 사이에서는 만약 K리그의 현직 감독이 대표팀의 임시 감독으로 선임된다면 K리그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결정들이 지속적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으면서 K리그 지도자들과 팬들이 그 여파를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복잡함을 더합니다. 정 회장의 처음 결정들이 여론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현직 K리그 감독 중에서는 후보가 없다고 주장하며 태도를 급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가운데 연초에 터진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전해진 것은 다름 아닌 박항서 감독이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박린 FC 고문으로 활동 중이지만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은 없어 보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해왔으며 그 이유는 후배 지도자들의 발전 기회를 가로막고 싶지 않다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박 감독에게도 상당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 감독직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홍명보 등의 후배 감독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축구계의 선배로서 위기에 처한 국가대표팀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월드컵 예선에서의 강력한 상대인 태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박항서 감독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동남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베트남이 박 감독의 지도 아래 항상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태국에게 박항서 감독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상대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을 마치고 물러나자 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박 감독의 전략과 리더십이 얼마나 태국을 압도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죠. 한편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의 내분 사태로 한국 축구계가 큰 시련을 맞이한 가운데 만약 박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면 그의 2002년 월드컵 동료였던 안정환과 김남일 같은 인물들이 후원군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흔들리는 대표팀의 규율과 문화를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강인 선수가 겪고 있는 금전적 손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일간지에 따르면 이강인은 현재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홍신 회사와 치킨 브랜드 광고를 포함한 여러 계약이 중단되면서 연간 약 25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약들까지 합치면 그 손실액은 1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PSG로 이적한 후 그의 명성은 더욱 빛났지만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국 중계 방송사의 PSG 생방송 포스터에서 그의 모습이 사라지는 등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강인의 금전적 문제는 광고주와의 협상을 통해 일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의 남은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가 두 번째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손흥민조차도 이강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020년 올림픽 대표팀 시절 온두라스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은 당시 선배인 김재호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으며 이 사건은 당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었던 김학범 감독에 의해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다뤄졌습니다. 이강인이 반복된 상황 속에서 잘못된 행동을 학습한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이강인의 당찬 태도와 스페인 리그에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형들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은 분명히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로서 이강인과의 사건은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논란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강인 사태가 불러온 파장에 대해 어느 직장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강인의 행동은 단지 개인적인 실수를 넘어서 한국 축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와 문화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 축구계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함께 선수들의 행동 규범과 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축구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일터에서는 물론 사적인 모임의 술자리에서조차 이강인과 손흥민의 사건이 주요 화제로 자리 잡았죠. 이 문제가 단순히 축구에 대한 열정이나 아시안컵에 대한 실망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찬란한 미래, 우리 모두가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며 성장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이강인의 행동은 그의 당돌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배와의 충돌, 심지어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현 세대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축구라는 집단 스포츠가 요구하는 단결과 위계 질서 사이의 긴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를 통해 단순히 축구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와 갈등을 목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 내에서도 후배들의 도전적인 태도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공감하면서 이강인의 행동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이강인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태도라는 것, 그리고 대표팀이나 어떤 조직에서든 개인이 지녀야 할 책임감과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의 불화가 경기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개인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함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는 축구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보다 광범위한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든 각자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겠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톡방에서부터 직장의 회식 자리,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이르기까지 이강인과 손흥민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축구에 대한 열정이나 아시안컵에 대한 아쉬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국민들을 이처럼 분노케 만들었을까요? 이강인이 한국 축구의 희망으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며 성장시킨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건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행동은 그 어떤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손흥민과의 갈등, 팀 미팅 거부, 그리고 물리적 충돌까지 이르렀다는 점은 개인주의와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현 세대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물론 이강인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축구라는 팀 스포츠에서의 단합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강인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가 축구 팬들에게는 사과했지만 정작 중요한 손흥민과의 갈등 해소에는 소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과문을 일시적으로만 공개하는 등의 행동은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강인을 둘러싼 논란에는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행동을 과도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선수 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든 최종적으로는 경기력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팀 스포츠에서는 개인의 능력 못지않게 태도와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손흥민과의 갈등, 그리고 팀 내에서의 불화는 결국 팀 전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주장에 대한 불만으로 주먹을 휘두른 행위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축구계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항서 감독, 축구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강직한 성격으로 손꼽히는 인물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감독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팀의 화합을 해치는 선수는 무자비하게 다가올 월드컵 예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박 감독의 발언은 축구가 개인이 아닌 팀으로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임을 강조했으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선수들에게는 팀 스포츠의 자리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개인 종목으로 옮겨가는 것이 낫다. 축구 선수라면 팀을 위해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 는 그의 발언은 이강인을 향한 경고로 해석됐으며 이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용서는 귀중한 덕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솔하게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강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실로 깊은 반성을 하였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축구계 전반에 걸쳐 선수들의 행동 규범과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축구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 팀원들 간의 조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스포츠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모든 이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